친구들은요, 한국사의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 한 줄 더 왜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센세이션 암기비법. 자, 여러분들 선생님과 우리 암기비법을 통해서 자, 우리 한능검 시험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혹시나 다음 회차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는 바람에서 열심히 한번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회차까지 왔네요. 벌써 1년도 이제 절반까지 왔는데요. 자, 지난 주말 6월 17일 날 치러질 제 65회 한능검 심화 해설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여 송곡리 유적은요, 정말 유명한 청동기 유적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요 단어를 가지고 청동기 유적지로 안다는 건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수험생 입장에서 조금 무리가 있어요. 우리는 뭘 보고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유물, 바로 비파형 동공과 민무늬 토기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그 밖에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우리 뭐 미래인 고등학교 한국사 출판사에서는 환호와 목책을 둘렀다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때 어떤 국가의 모습이 보였던 그런 흔적인데요. 자, 청동기 시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철기구가 보급이 돼야 가능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군장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고인돌, 정답 2번이 되겠고, 자, 실을 뽑기 위한 가락바퀴, 이거 신석기죠. 그 다음에 쟁기나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 뭐 철기가 되겠고요. 동굴이나 강가에서 막집 지었다, 이거 구석기 아닙니까?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볍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 문제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니계상 참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여기 왕 우거를 죽이고, 우거왕 기억납니까? 우거왕? 그 다음에 왕검성, 고조선의 수도였는데, 그쵸? 그리고 당시 중국의 한나라 나왔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진번, 임둔, 낭랑, 현도라고 하는 이른바 한사군, 한사군, 한해 4가지 군현을 설치했다는 이야기. 이 가는 여러분들 고조선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고조선의 수도가 왕검성이었다라는 거,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우거왕이었다라는 거,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고조선의 땅에다가 4개의 군현을 설치했다라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고조선으로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자, 동맹은 고구려 아닙니까? 고구려 제천행사. 신성한 지역인 소도가 있었던 건 사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소도를 주관했던 제사장이 천군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 음락 간의 경기를 중시하여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던 건 똥해가 되겠죠. 동화책, 화책, 책화 좋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들이 모여서 사출도를 다스렸다는 건 이건 여러분들 부여 이야기죠. 정답은 5번. 범금 8조가 있었다라는 거. 오늘날에는 3가지가 전해지고 있는 고조선의 법이죠. 자, 정답 5번. 자, 그다음. 무령왕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문주왕. 그때 그림 보고 무령왕인가 같다 했는데 문주왕이라고 나와 있네요. 문주왕. 자, 여러분들, 우리 백제왕들 비계문동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비계문동 앞에가 고구마 군침이야. 그 다음에 무성 이렇게 되는 거죠. 고이왕, 근초광, 침유왕. 비유, 계로, 문주, 동성왕인데 지금 문주왕이 나왔어. 오케이?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무령왕 상황이고요. 맞죠? 자, 백제 왕들 이 정도 좀 암기를 해주시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문주왕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주왕이 계로왕 다음 왕이잖아. 아버지 계로왕이 고구려 장수왕에게 수도 한성을 빼앗기고 계로왕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었던 문주왕이 한성을 떠나 수도를 오늘날의 공주 땅인 웅진으로 수도로 옮기게 됐죠. 웅진. 가에 들어갈 말은 웅진이야. 오늘날의 공주가 되겠죠. 맞죠? 공주 지역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가볼게요.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했던 건요,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그리고 공주에 뭐가 있죠? 백제 왕들 중에서 무덤의 주인이 유일하게 밝혀진, 그렇습니다, 무령왕의 벽돌 무덤이 있죠. 정답 2번이 되겠죠? 자, 서왕이 신라의 전투에서 관산성 전투 아닙니까? 여기는 이제 옥천 땅입니다. 충청도 옥천 땅이 되겠고요. 윤충의 대하성, 여기가 경상도 합천 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백장군이 이끌 결사대가 신라군과 맞서 싸웠던 건 저기 논산 육군훈련소 있는데 황산벌 전투가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좋겠네요. 아, 정말 좋은 문제였어요. 맞죠? 자, 그 다음 4번. 문화 파트네. 호우총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호우! 아, 미안합니다. 호우면 그래. 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1번입니다. 1번. 자, 너무 쉬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무령왕에서 발견 석수 칠지도 고구려 금동령과 신라명 열애 입상 그 다음에 이거 토우가 되겠고요. 자 이제 뭐 신라의 토우가 되겠죠. 자 정답은 1번. 자 그다음 5번 문제. 자 다음 사항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백제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서 평양성을 공격했고요. 그리고 이 백제군의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세상을 떠났던 고구려의 불쌍한 왕, 정말 원통하게 죽은 왕, 고국원왕. 그렇지. 좋습니다. 자 고국원왕 근데 죽고 나서 이후왕이죠. 자 또 이제 고구려 왕들 우리 외워야 되겠죠. 자 태고미고소 외워야 되겠죠. 태고미고소 태조왕 고국천왕이야. 알았지? 그리고 미천왕 고국원왕이죠. 그 이유니까 소수리망이 되겠습니다. 맞죠? 소수리망 하면 암기비법. 아버지 원수 백제를 불태울 거야. 맞아요. 불교 태학 율령을 했죠. 불교를 공인했고요. 태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수립했고요. 율령을 반포했죠. 자, 따라서 소수리망이 중국의 잔진으로부터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했다는 내용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량 졸본 천도했다. 앞에 이야기. 미천왕 낭낭 축출했다. 앞에 이야기. 고국천왕 진대법. 앞에 이야기. 관구검이 환도성을 함락하였다. 야, 이건 여러분들 좀 어려운 선지다. 요건 이제 그 동천왕 때 이야기인데요. 동천왕 때.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선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고동 미고소야. 그러니까 태고동 미고소. 태고동 미고소. 태고동 미고소. 이게 있어요. 알았지? 태조왕, 고국원왕, 고국천왕, 그 다음에 동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리망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색깔 다른 걸로 해볼게. 자, 이 고국천왕과 고국원왕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고국천왕, 고국원왕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다이소 가면 1,000원짜리 많이 있죠. 1,000원. 자, 확인해 주시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인데요. 자, 6번 문제. 또 사료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당나라 손인사 유인원이 신라왕 김범민 이제 문왕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김범민이 가지고 문왕인지 어떻게 하냐는 거지. 절대 몰라요. 우리 뭐 갖고 할 수 있냐면 백가. 우리 역사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똑같은 단어가 2번 이상 반복이 되잖아. 강력한 키워드. 거의 핵심 단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강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일본이 백제의 부흥을 지원하게 되지. 그게 이제 백강 전투였는데 백제 멸망 이후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백제 멸망 이후야. 지금 가는 백제 멸망 이후 상황이 되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매소성 나왔습니다.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이른바 나당 전쟁 아닙니까? 여기서 신라가 당나라를 이기고 한반도 통일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여기 사이를 물어보는 이야기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고구려 멸망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고구려 멸망과 관련해 가지고 고구려 부흥운동 이런 게 이제 나오면 정답이 되는 거죠. 맞죠? 자, 정답은 여러분들 건모잠이라는 인물을 건모잠이라는 인물이 안승을 보장왕의 아들이었던 안승을 추대하여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이게 답이 되겠죠. 장문유 등준이 여러분들 발해 이야기입니다. 발해 무왕 때 이야기고요. 원광이 왕명으로 걸사표를 작성하였다. 이건 이제 그 앞에 이야기죠. 여기 가 앞에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을지문대 살수대처 이것도 앞에 이야기고요. 나당 동맹도 이거 앞에 이야기죠. 다 가 앞에 이야기야.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조영이 죽었다. 조영이 누구야? 조영. 대조영 이야기하는 거지. 이 나라에서는 고왕이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무해가 영토를 폈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왕 어쩌고저쩌고 해동성 나왔고, 이 땅에서는 5경 15부 62주가 있었다. 전부 다 발해를 뜻하는 단어들이죠. 자, 발해 이야기하는 거죠. 발해. 자, 정사메인은 백제가 되겠고요. 구서당 10정 통일신라 때 중앙군 욕살과 체력은지는요, 그 오부 욕살이라 그래가지고 고구려의 지방관들. 그쵸. 그 다음에 인한대응 발해. 광평성. 발해니까? 미안해요. 발해니까 맞네요. 그쵸.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광평성 나왔습니까? 5번 선제. 이 광평성은 여러분들 후고구려 궁의 이야기죠. 구간등제 해가지고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밑줄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이곳은 이 인물을 제사하여 그 기리는 서원이래요. 자,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가지고 우리말을 만들었다. 이두문자. 미안합니다. 자, 설총이죠, 설총.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설총이라고 하는 걸 또 알 수 있는 게 원효대사 아들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였던 설총. 설총하면 여러분들 이두문자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화한계라 그래가지고 꽃왕 이야기. 그러니까 가까운 꽃을 가까이, 예쁜 꽃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좀 뭐랄까, 할미꽃을 가까이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당시 신문왕에게 올렸던 글. 이 꽃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화한계라고 하는 글을 지어 올렸던 바로 설총이 되겠죠, 설총.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향가 모음집인 3대목은 그 신라 진성령 때, 신라 말, 그 각간 유용과 대구화상이라는 사람이 쓴 향가 모음집입니다. 진성령한테 시무십책을 올렸던 건 최치원이죠, 최치원. 화랑대 교본 세소고개를 적시했던 거, 아까 원광법사가 되겠죠, 원광법사. 원광법사가 아까 뭐 걸사표를 올렸다, 아까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자, 청방유문표를 작성했다. 문장가로 외교문서로 이름을 떨쳤던 강수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죠. 자, 좋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9번. 자, 이 유물에는 민해왕, 이 민해왕이 신라 하대의 왕인데, 뭐 희강도 그렇고요. 자, 이 왕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라 하대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 하지만 해공왕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왕이었죠. 해공왕. 신라 하대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왕이 해공왕이었다. 그리고 왕위 쟁탈전이 치열했고 진골 세력에 의해서 자, 이렇게 끊임없이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건 신라 하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라 하대를 뜻하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 김장원이라 그래가지고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 봉기가 있었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김장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를 풀어내셔야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장보고의 청해진. 그쵸? 나중에 장보고에서 반란 일으키게 되고, 나머지 선지들이 전부 다 신라 하대가 아니에요. 의창은 고려고, 만권당 고려고, 해민국도 고려입니다. 화엄 일승 법계도, 이건 여러분들 신라가 맞긴 하지만 앞의 이야기죠. 화엄 사상을 정립했던 의상인데요. 의상은 이제 신라 중대 때 왕 아닙니까? 문무왕 때? 그러니까 아니겠죠. 답은 5번. 그 다음에 10번. 이 가왕의 제의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그랬는데요. 역시 좋은 문제죠, 이 문제도. 자, 요 왕이 누군지 일단 알아야 되는데, 자, 왕시성을 하사했다라고 나와 있고, 정계와 계백요새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흑창을 두었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 태조왕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조왕건이라고 하면 맨날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훈유십조가 나왔는데 그런 힌트 단어가 안 나왔고 다른 단어들이 선제가 됐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태조왕건 암기 비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청양고추, 흑기사. 역시 훈훈해. 이거 알고 계시면 되죠, 여러분들. 해볼까요? 우리 말하는 김에 한번 해봅시다. 왕건이 북진정책을 통해서 영토를 청천강에서 양흥만까지 올렸죠. 영흥만, 양흥만이 아닌데 청양고추. 청천강 유역까지 영토를 올렸다. 왜? 고구려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는 개경이었지만 서경을 매우 중시했었다. 이 얘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흑창인을 만들었다. 여기 나와 있죠, 흑창. 근데 기인제도 사심관제도고, 역분전을 통해서 호족들을 포섭하고자 했고, 싫어했었죠. 누굴 싫어했습니까? 거란을 싫어했었죠. 훈유십조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태조 왕건의 업적이죠? 역분전 지급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역시 할 때? 정답 1번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암기 비법으로 좀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자, 광고는 여러분들 고려 2대 정종 때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든 군대고, 광도점풍 광종이고요. 그다음 관악지능책 양영고, 이거는 예종 때 이야기고요. 주전도감은 고려 숙종 때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부 다 왕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1번 빼고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11번.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그랬습니다. 자, 12목으로 설치한다라고 했고, 여기에 또 12목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똑같은 단어가 2번 이상 반복이 된다. 적어도 2번 정도 나온다. 강력한 키워드다. 오케이? 핵심 단어다. 자, 바로 고려 성종입니다. 고려 성종. 자, 고려 성종하면 여러분들 센세이션 암기 비법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 암기 비법. 성종 시옷자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시옷자. 진짜로. 시옷자, 쇼자, 쇼자,
셔차. 오케이?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고려 성종은 육두품 유학자의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입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게 되죠. 여기에서 전국을 몇 개로? 12목으로 나라를 12목 길목에다가 수령을 파견해라. 어려운 말로 외관이라고도 합니다. 바깥 외자에다가 지방관자 해가지고 지방의 바깥에 있는 관리, 지방관을 외관이라고 하죠. 수령을 파견해라. 에 나와 있죠. 고려 성종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성종 때 뭘 완성합니까? 이성 육부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되겠죠. 여기 연표를 찾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네. 성종이면 참 쉬웠을 텐데, 그쵸? 자, 이 왕규의 이게 이제 고려 초기 태조왕조 이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태조왕조 광주 정변에 여러분 광주라는 인물이 목종 임금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한 사건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답 2번이 되겠죠. 오, 여러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의 명선 조선 왕들의 순서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려도 순서를 좀 요구를 할까요? 고려 초기 왕들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봅시다. 태해, 정광, 경성, 목현이야. 태해, 정광, 경성, 목현, 덕정, 문순, 선현숙, 예인의, 명신이 깜빡이 쭉 가는데 태해, 정광, 경성, 목현. 그러니까 지금 왕규의 난이 이때 있었고 오케이? 그 다음에 강조의 정변은 목종 임금을 폐위한 사건. 여기 딱 있었으니까 지금 딱 들어가는 게 성종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연표가 나와서 여러분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왕규의 난, 강조의 정변. 강조의 정변은 좀 중요하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왕규의 난이 여러분들이 좀 낯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하튼 11번에 2번이었고요. 12번 가겠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심양사라고 합니다. 이 절은 지금 누구의 침략으로 피난한 현종, 아까 현종, 목조임금 폐위고 현종, 아까 11번과 연결되는 거 바로 거란네. 거란 때 초자대장경을 만들었던 곳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란 이야기하는 거죠. 거란. 자, 이 거란과 맞서 쌌던 고려은 거란은 여러분 서희의 강동육주 아니면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리고 그 이후에 개경의 천리장성 나성을 쌓았다 이런 얘기죠. 자, 박이 요거는 여러분들 왜구가 되겠고 조총 나선정벌 이건 여러분들 그 청나라를 도와주러 갔던 러시아와 싸웠던 전쟁이었고 압록강 상류 개척했다 사군 설치 여진족 아닙니까? 비변사는 여러분들 일본 왜구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었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였고요. 자, 13번 가겠습니다. 왕의 제후로 태어났다. 왕자로 태어났다는 소리인데, 자, 문종의 아들로서, 자, 흥왕사에서 심편제종 교장 총록, 교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 했던 거, 바로 천태종을 창시했던 의천이죠, 의천. 그쵸. 천태종이죠. 바로 나옵니다. 국청사의 주지가 되었다. 맞아. 먼저 흥왕사에서 활동하게 됐고, 그 다음에 국청사에서도 이렇게 활동했던 승려. 바로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천태종을 창시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흥국이라고 외우면 좋겠지. 김흥국 아세요, 여러분? 김흥국 아저씨, 할아버지? 김흥국. 호랑나비 한 마리 있는데 김흥국 미안해요. 자, 그 수산사기의 진울, 그다음 선문연성지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런 책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지? 유불일치설 갖고 알 수 있겠지. 해심 있고 해심. 삼국유사 일현, 왕오천 축구적 해초. 그러니까 답은 의천 1번 천태종으로 가겠죠. 흥국, 오케이? 흥왕사, 국청사. 반대로 여러분 의천과 비교할 만한 승려가 우리 또 진울도 있죠. 진울은 여러분들 조계종이었고요. 조계종. 여기는 송광사, 순천 송광사가 유명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오죠? 지성. 지성합니다. 미안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4번 갑시다. 우와, 보현원 사건 나왔습니다. 정중무 나왔습니다. 무신정변. 그 다음에 이자겸과 척준경 나왔습니다. 이자겸의 난. 묘청이 서경으로 근거지로 삼고 반란을 일으켰다. 자, 서경촌도 묘청의 난. 자, 암기비법. 여러분, 이자겸의 묘지가 있죠. 이거 선생님 책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자겸 묘지가 있죠. 이자겸 묘지가 있습니다. 이자겸 묘지에서 밤마다 12시가 되면 귀신들이 나타납니다. 유령이 나타나요. 유령이 나타납니다. 어때요? 이자겸의 묘는 무시무시하죠. 네. 이자겸의 묘는 무시무시합니다. 맙소사.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자, 여러분들. 나, 다, 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3점짜리 나왔는데 1도 안 어려운 거. 알겠지? 자, 15번!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나는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기철 나왔습니다. 정치도감 나왔습니다. 정동영승 이문서 나왔습니다. 원간섭기죠. 자, 원간섭기입니다. 농사직설 조선 세종 때고요. 초량해간 조선 후기 때고요. 도평의사사 원간섭기 때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이렇게 변했던 거죠.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규장과 검서관으로 근무하는 서얼 그랬어요. 서얼. 청조 때죠. 빈곤과 응시 중시는 육두품 나왔습니다. 이거 신라 말 어떤 사항들이죠. 신라 이야기죠.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각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 그랬거든요. 자, 이 문제가 참 좋네요.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시간을 짧게 드릴게요. 막상 딱 보니까 딱 보일 거야. 흑산도 아닌 것 같은데, 그쵸? 흑산도. 선생님, 흑산도 2번 이상 나왔잖아요. 아, 물론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 고려시대 때, 아이고, 답을 말해버렸네. 이 각 국가 고려시대 때 흑산도, 정말 중요한 거 맞아. 근데 여러분들, 예성강에 이른다. 병난정에 이른다. 바로 예성강 병난도라고 하면 고려 개경과 가까웠던, 고려 수도 개경과 가까웠던 고려의 무역 항구 아니었습니까? 네, 정답은 고려죠, 고려. 자, 여러분들 선지를 보면은 부경 고구려고요. 활구 은병 이게 바로 고액 화폐였던 고려의 화폐입니다. 동시전 시장 설치 등 신라 이야기고요. 개해약조 조선 이야기죠. 광산 전문적으로 경영해서 떡대가 등장했다. 조선 후기 때 광산의 발달과 알 수 있는 설명이 되겠고요. 정답은 2번. 17번. 충남 예산에서 자 주심포 충남 예산에 있는 수덕사 대웅전. 바로 선생님 충남 예산하면 수덕사 대웅전이야. 충남 예산에 있는 수덕사 대웅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심포 건축 양식 중 하나이죠. 여러분 요즘 친절하게 이렇게 사진과 더불어서 밑에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죠. 요즘 문제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자, 화엄사 각황전. 여기 화순에 있는 구례에 있는 화엄사 각황전은 우리나라 경복궁 금정정 다음으로 큰 목조 건축물입니다. 정말 유명하고요. 부석사 무량수장. 너무 유명한 또 목조 건축물로서 봉정사 극락장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고요. 조선 후기 최대 목조 건축물 중에 하나인 법주사 팔상전. 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예산 나왔고 충남 예산이었고 수덕사 대웅전이 되는 겁니다. 자, 주심포 주심포 건물 양식 고려의 중기적 건축 양식이죠. 안녕해봐. 얘들 안녕해봐. 봉구스 밥버거인가? 안녕해 봉구스 밥버거.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우리 이번에 답이었던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화엄사 각황전에 여러분들 조선. 법주사 팔상전도 조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수덕사 대웅전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최영에게 명예해서 요동을 정벌한다라고 했고, 이 천령 이북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지키기 위해서 당시 우왕 때
최영 이성계를 통해서 이제 요동 정벌을 단행했던 그 고려 말의 상황이죠.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이성계가 요동 출정 명령을 받고 명나라 요동 정벌을 가던 와중에 압록강 유역의 위화도라는 섬에서 군대를 돌리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군대를 돌렸다라고 해서 회군이라고 하고 위화도 회군이라고 우리가 역사에서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죠. 문제가 여러분들 스토리로 여러분들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관 별무반 동북구성 여진과 관련된 이야기, 서희 외교단판 거란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배중사 삼별초 용정생성 몽골과 저항했던 삼별초의 저항 이야기고요. 최후가 몽골과 저항하기 위해서 몽골에 저항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수도로 옮긴 모습이고요. 자, 정답은 3번이죠. 자, 19번 문제 이왕 나왔습니다. 자, 조선 이야기 이제 갈 텐데요. 경국대전이라고 말하면 조선시대 최고 법전으로서 세조 때 편찬하여 이왕 때 완성했습니다. 완성했어 성종이죠. 그쵸? 성종하면 우리 암기비법. 헝 경사는 내 경사 났어. 흥 경사는 내 경사 났어. 이걸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홍문관 헝 경사는 내 경사 났어. 네, 경국대전 완성 살인들이 등용되었다. 그리고 맞아요, 경연도 강조했죠. 경연도 부활했고. 흥 답은 3번. 자, 간쟁기관으로서 사관원이 독립됐던 건 태종 이방원 때 이야기고요. 함길도 토착세를 했던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켰던 건 세조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죠. 집현전 사가독서제, 여기 세종대왕 아닙니까? 집에서 신하들 독서시키게 한 거야. 공부하라고 휴가를 줬다 우리 세종대왕. 붕당패의 탕평비석은 영조가 성균관 앞에다가 세웠던 비석. 자, 정답은 3번. 자, 20번 문제입니다. 정근대 파트에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올해 65회차에서는 정근대 파트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천천히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왕이 나이가 어려가지고 모후 어머니가 수렴청정을 했다. 그리고 살인간의 옥사가 연달아 일어났는데 요괴 같은 승려가 요괴 같은 승려를 보우인데요. 이 승려 보우라는 승려가 있어. 높이고 사랑하여 불교로 손상했다. 이게 모두 왕의 뜻이 아니었다. 각종 부가세는 무겁고 부역은 번거로웠으며 흉년으로 백성들이 고달프고 도적에 성행했다. 이때 유명한 도적이 그래서 임꺽정이라고 있습니다. 임꺽정. 선생님이 어렸을 때 진짜 초딩 때 봤던 드라마 임꺽정이 있었습니다. 초딩 때가 유딩 때가 기억이 안 나는데 OST가 정말 강렬하게 기억이 나와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세상, 기다려도 오지 않는 세상, 슬퍼 말아라 이슬 같은 인생. 모르겠어. 와, 엄청난 드라마였는데 진짜. 임꺽정이 당시 조선시대 대표 도적으로서 이때 명종 때 외척간의 세력으로 인해서 진짜 계속 갈게요, 여러분들. 문정왕후입니다. 명종의 엄마가 문정왕후, 이 엄마가 문정왕후라고, 알았지? 그리고 을사사화 터지죠. 대윤과 소윤의 싸움. 명종의 외삼촌이었던 윤원영, 걔가 소윤이었지. 소인배 같은 놈, 이렇게 외워봐. 윤원영. 이 윤원영은 여러분들 명종의 외삼촌이니까 누굽니까? 문정왕후의 오라비야, 오라비. 문정왕후의 오라비, 맞죠? 그 대윤, 인종의 외삼촌이었던 윤임이었죠. 자, 이 을사사화는 명종 때 터진 거기 때문에 이들이 윈, 맞죠? 그리고 대윤, 위님 일파들이 제거당한 사건이 바로 이 을사사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었어. 자, 그동안 우리가 사화하면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만 압도적으로 많이 나는데 이번 을사사화가 딱 전면에 등장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 스토리만 알면 돼, 요거 말고. 하면 임꺽정을 물어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참고로 명종 때도 을묘외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비변사가 이때 상설기구에서 임시기구에서 상설기구로 변모하게 되죠. 자, 왕자의 난 여러분들 태종 이방원 때 이야기니까 전혀 관련이 없어요. 지금 명종 때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명종 임금이야. 황사영 백서상권. 여러분 이거 순조 때 그 신유박해 이후에 황사영이라는 인물이 당시 청나라 그 교황 천나라 천주교 신자들한테 그 성직자들에게 조선을 좀 압력이 가해달라고 했던 사건. 이것 때문에 이제 조선에서는 황사영을 능지처참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를 더 탄압했죠. 이 천주교 얘네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애들이다라고 하면서 또 그랬던 어떤 사건이었고, 예속 논쟁은 현종 때 이야기 아닙니까? 전혀 관련이 없고, 갑술 황국, 여러분 이거 숙종 때 황국 이야기잖아. 여기 나왔죠. 유니밀파가 축출되는 과정. 축출됐단 말이 제거당했다는 소리니까 유니밀파, 대유밀파가 몰락했다는 사건이었죠. 정답은 5번인데요. 선생님이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좀 힘있게 설명했냐면, 이 명종 때 임금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지. 임꺽정의 난이라던가, 아까 이야기했던 을묘외변으로 해서 비변사가 상설기구화됐다라던가,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여담인데 양명왕이라고 하는 종교가 또 이를 들어오기도 해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요즘 한능검이 그래도 몇 문제가 킬러 문항들이 있죠. 물론 한능검은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킬러 문제까지 다 챙겨가가지고 고득점을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고득점을 희망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지. 또 그걸 원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1번 갈게요. 자, 교지를 내려 성산문 등의 상황을 올리려고 한다. 성산문 하면 여러분들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여기서 말한 상황이란 말은 바로 쫓겨난 단종 이야기 하는 거죠. 그 단종이 강원도 영월에서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건 단종 복위 운동과 관련된 이유, 즉 세조 때 있었던 이유가 되겠죠. 세조. 이렇게 단종의 복위 운동이 나타나는 원인, 배경이란 말은 원인 아닙니까? 바로 개유정난을 통해서 세조가 집권을 했기 때문이지. 그렇죠. 이인자의 난은 여러분들 영조 때 이야기고요. 패배윤씨 연산군, 인현왕후 팽이 이거 숙종 때 인조반정으로 북인의 남이 몰락했다. 그리고 이거 이제 광해군 때 있었던 사건.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22번. 참고로 아까 방금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영화, 우리 이정재 씨라고 하는 명배우가 그 영화 관상에서 어이 김내경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 있잖아, 그쵸? 자, 22번. 조선의 예술 메타버스 회화. 요즘 이런 문제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 안견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도화서 화원이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 안평대군의 꿈 얘기를 듣고 이걸 그렸다. 꿈 몽자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이죠. 이번에는 워딩이 안 나오고 그림을 딱 던져줬습니다. 몽유도원도 찾으세요. 마치 꿈속을 헤매는 어떤 무릉도원의 모습이 어떤 건 같아요. 요거 답 1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 뭐 인왕지색도, 금강존도, 그다음 고사관수도, 김정희 세안도가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전쟁이 김상용 나왔고요. 또 김상용이 나왔습니다. 복림대군 나왔죠. 강화도로 피난하였다가 이듬해 강화도에 함락되자 순절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여러분들, 이건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이게, 자,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김상용, 김중용 이런 사람들 나오면은 병자호란으로 우리 문제 푸셔야 됩니다. 호란. 임진왜란이죠. 조명연합군. 사르우 전투는 광해군 때 있었던 중립외교와 관련된 스토리가 되겠고요. 김준용이라는 장군이 수원 광교산 일대에서 청나라 군대를 큰 치명타를 입히기도 하죠. 김종서가 도망간 이거 사군 유진 세종대왕 때 얘기고요. 곽지우, 김천일,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병자호란 때 김상용, 강화도에서 김상용, 그 다음에 수원에서 김준용, 김조룡인데 알지? 다 용자가 들어가네요. 오케이? 용병, 병자호란. 뭐 이렇게 안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또 임경업이라고 하는 백마산성의 장군도 있었죠. 다 병자호란과 관련된 내용. 병자호란의 결과가 훨씬 시험에 잘 나오긴 해요.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수용하고, 그쵸, 삼전도의 굴욕을 겪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 복림대군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포로 인질로 끌려가게 되었고, 북벌이 대두되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병자호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활동했던 인물들, 싸웠던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현룡원은 여러분들 사도세자 무덤이 있었던 곳이고요. 사도세자는 영조의 아들이자 정조의 아버지였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정조, 아버지 사도세자를 추모했던 정조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정조 업적이 되겠죠. 정조 업적 여러분들 우리 갑시다. 탕해
장화신규서, 탕의 장화신규서, 탕평책, 장용령, 화성, 수원화성, 초계 문신제, 신해통공이라고 하는 금난정권 폐지, 규장각에 서울 등용했다. 대전 통편이라고 하는 법전을 정비했다. 그런 내용이니까 여기 있네요. 5번 신해통공. 희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난 정권이라고 하는 전권을 폐지하게 되면서 자유로운 상행리를 촉진시켰다. 정조의 대표적인 경제업적이죠. 기억나? 청과 국경선 이거 숙종 때 백두산 연geb이, 속대전 영조, 경복군 준거는 흥선대원군 때 이야기고, 삼정이정청이 여러분들 진주 임술농민봉기 이후 어떤 조선의 대응이었기 때문에 철종 때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 25번 문제. 가제도 나왔습니다. 광해군 때 박납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선의청을 두고 경기도 일박지방에서만 실시했던 바로 대동법이죠. 다만 권세가와 부호들은요, 박납의 이익을 잃었기 때문에 납부하는 걸 방해하면서, 백성들이 납부하는 걸 방해해가지고 이익을 엄청 챙겨 먹었단 말이야.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반대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실록에서 기록에 국조보고감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왕실 족보인데요. 여기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바로 대동법이죠. 대동법 하면 여러분들 왜 당시 양반 지주들이나 토우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부호들이 바로 부가 기준을 토지 결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토지 1결당 12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재산세 기준이었단 말이지. 많이 있으면 많이 내는 거였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 대동법은 결국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거두는 특산법을요, 공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공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달을 했단 말이지. 농민에게 직접 걷던 특산물을요, 공인을 시켜서 간접적으로 조달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직접적으로 걷지 않겠다는 거 보니까 백성의 부담이 줄어지게 되고, 이 공인을 통해서 국가에 필요한 물품들을 간접적으로 조달하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공인이 국가에 필요한 물품들을 납부하게 되면서, 자, 조선 후기에 경제 발전,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이른바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다. 이거 흥선대원군 호포제죠.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명목상으로 세습이 됐던 걸 금지시켰으니까 이 직전법이 되는 겁니다. 직전법. 근데 양전사업 철시하여 직에 발급했다. 이거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된 다음에 광무개혁을 실시하죠. 그때 나왔던 중요한 정책이 바로 직계 발급 사업이었지. 연분구등법 아닙니까? 세종대왕 때 했던 조세제도 개혁. 그래서 여러분들 호포제, 고종, 세조, 고종, 세종, 대동법 이야기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많은 학생들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 있잖아. 글밥이 많아서 그렇지 진짜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왜 이 문제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인지 선생님이 키워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키워드 잡으십시다. 선생님과 여러분들 키워드 한번 찾아요. 아시겠죠? 됐죠? 김반경을 알면 참 좋겠지만, 태풍? 우리 한국사 공부할 때 일본 태풍? 일본 원정 있을 텐데? 원나라의 어떤 간섭과 압력으로 인해서, 요구로 인해서 일본 원정하게 된대. 여원연합군이 일본 출정하게 됐죠. 태풍 만나서 실패하지. 언제였지 이게? 원간섭기 무렵이었지. 좋아. 그 다음 진포 많이 들어봤는데, 최무선, 화포, 최무선, 고려말, 화포, 우왕 때 일본 외국 격파. 좋아. 이종무 대마도 세종대왕 때, 원간섭기 시작 때, 여기 언제, 이거는 고려말 우왕 때 끝났어. 김시민의 진주대첩, 임진왜란 때 3대 대첩 중 하나네.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과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전라도를 지켰던 위대한 승리, 그 다음에 곤율 장군의 행주대첩, 임진왜란 때 3대 빅3, 3대 대첩. 됐어. 그럼 여러분, 끝났다고.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진짜라니까요. 보자고. 세종대고요. 고려말 우왕 때죠. 미안합니다. 고려말 우왕이 아니라 원간섭기 때니까. 용용용용용. 원간섭기 용용용용용. 미안해요, 여러분들. 충렬한 원종 이후 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외구 우왕 때고.
왕을 모르더라도 여러분 시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죠.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고. 그러니까 넘버를 매기면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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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4번 27번 송호사설에서 이익이라고 하는 분이 6가지 좀 이야기를 했죠. 조선을 갉아먹는 6가지 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막 뭐 여러 가지 있었단 말이야. 뭐 여기서 이제 승려도 이야기하고 막 그랬는데 이익이 여러분 이익 하면 한전론이죠. 한전론. 이익 하면 한전론. 이익의 과구록이라는 책에서 한전론 토지의 매매를 금지하는 최소한의 땅을 설정하자 한전론을 제시했던 분이죠. 여기 딱 그림이 이익이네. 마과의통 정약용 의산문답 홍대용 발해고 유득공 금석광록 김정희 딱 여러분 조선 후기 실학자들 국학자들 다 이런 분들은 그 한 명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어요. 일본 좀 어렸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정말 많이 나왔던 선지였고 자 답은 이익의 한전론 중농주의 실학자였죠. 28번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거든요. 판소리 한글 소설 야 조선 후기 서민문화의 상징입니다. 조선 후기를 찾으세요. 근데 옳지 않은 거래요. 네, 주자소 개미자는 여러분들 태종 때 그렇죠? 개미자는 어떤 활자야? 태종 때 만든 활자고 맞죠? 갑인자는요 아들 세종 때 만든 활자지. 태종 다음 세종이잖아. 태정 태세니까 그렇죠? 깨갑 개가 깝친다. 개가 깝친다. 깨갑 막 많이 했는데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맞는 얘기인데 1번만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1번 맞았으니까 넘어가되 2번 3, 4, 5, 2, 3, 4 우리가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송파장 조선시대 때 장시 중 하나였죠. 그 다음에 대규모 자본, 물품, 도구, 독점상인 도구, 공인이 도구로 성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사를 주겠던 중인들, 조선 후기의 모습이죠. 담배, 인삼, 상품화폐 작물, 다 조선 후기 때 들어왔던 작물들이고. 맞아요. 네. 자, 29번 정근대 파트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요. 흥선대원군이 입궁했다. 대원군 이야기고 종로에다가 비석을 세웠는데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거고 화친을 주장하는 그 나라를 파는 거다. 이거 뭡니까? 양이 침범, 비전직화, 그리고 비전직화는 그보다 주화매국이다. 화해를 주하는 나라 파는 거다. 척화비죠.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꽂았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모습. 흥선대원군이 집권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때 있었던 사건이 바로 자, 남영군묘 도굴 사건이라고 하는 흥선대원군 아버지 무덤이 오페레트 일당들에게 파헤치게 되었죠. 이게 여러분들 그 유명한 오페레트 도굴 사건. 대원군 집권기 때 있었던 사건이죠. 자, 거문도 사건, 운요 사건, 용안포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대원군에 하야하고 나서 자, 우리 근대 개항기 이후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있었던 사건들이죠. 특히 이제 운요 사건, 강화도 조약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던 사건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는 훈련도감 터였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구식군인들이 차별대우 때문에 빵 터졌다라는 거죠.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1882년 이모군란을 이야기하는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원병으로 인해서 이모군란이 진압되게 되었고 그 결과 척단의 간섭이 심해지는 가운데 또한 일본의 영향도 세지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모군란 때 그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하면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조약입니까? 제물포 조약이에요. 이 제물포 조약에서 일본 군대가 공사관에 주둔하게 되는 사실상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는 그런 명목을 가져오게 되었던 그 명분을 가져오게 되었던 사건이었죠. 자, 따라서 제물포 조약과 관련된 내용 5번이 되겠습니다.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한다. 갑신정변 때 김옥균 등의 목소리가 될 것 같고요. 총독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했다. 뭐 엄청 많죠. 뭐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특히 뭐 총독부의 방해로
뭐 산이비로 3.1행동도 그랬었고. 그쵸? 그다음 우정총국 개국 축하하는 갑신정변 이야기죠. 홍범 14조는 갑오 2차 기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5번이시고요. 자, 31번. 복합상소에서 물러나면 원하는 바를 시행할 것이다. 쭉 나오다가 최시영, 최재우. 자, 여러분들 최재우의 억울함을 벗겨서 보훈 집회했다. 이게 동학노미운동 터지기 불과 1, 2년 전에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요거 보훈 집회 같은 경우는 동학노미운동 터지기 직전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학노미군들은 황토현에서 전을 쳤다는 거죠. 1차 봉기 때 있었던 전투죠. 여기 이제 보훈 집회가 되겠고요. 여기 사이부 물어봤습니다. 맞죠? 딱 보니까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바로 고부밀란이 나와야 됩니다. 동학노민운동의 어떤 불씨가 됐던 사건이었죠. 전라도 고부 지역에 있었던 고부 군사 조병갑이라는 인물이 당시 백성들을 가혹하게 착취했었죠. 뭐 만석보 사건. 이게 이제 동학노민운동의 직접적인 단초가 됐던 사건이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논산에서 남접과 북접이 연합했다. 이거 2차 봉기입니다. 아니에요. 조심하시고요. 교정청 설치했다. 전주화약 이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 나 이후에 가는 거야 지금. 1번과 2번 나 이후에 가야 돼. 그 다음에 일본군 동원 이것도 뭐야? 이 나 이후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2차 봉기의 원인이 됐던 게 일본군의 불법 경북군 점령과 그 다음에 청일전쟁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2차 봉기가 빵 터지게 됐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공주금치 전투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2차 봉기가 결국은 진압되게 됐던 사건이었죠. 자,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32번. 외무 대신 하야시가 나왔고요. 초대통강 이토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 좋은 문제네요. 선생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나왔습니까? 한국인 3명 이곳에 머물면서 평화회의 위원 대우를 받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첩보를 받았어. 지금 이토가 맞지? 그들은 오늘 아침 러시아 수석위원이 넬리도프를 방문하여 넬리도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평화위원으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지금 보내겠다고. 지금 일본 측 기록인데 조선의 3명 한국인들이 말이야 네덜란드 만구 평화회의에 참여하고 헤이그 특사야. 헤이그 특사 맞죠? 헤이그 특사. 헤이그 특사는 을사늑약 이후에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서 취했던 액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왜 을사늑약은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외교권을 강탈하기 위해서 체결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정답 5번 마로 가겠고요. 스토리를 알고 있었다는 전제하에 풀 수 있는 문제야만 했고요. 사료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낯설고 어려운 선생님도 처음 본 사료야 이거는. 오케이? 근데 우리는 키워드 좀 갖고 찾는 거야. 3인 평화의, 만국 평화의, 헤이그 특사 이렇게 연결을 지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헤이그 특사 사건은 을사늑약 이후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하셔야 되는 거니까 5번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33번 총대장 이인영 나왔습니까? 허위가 군사장이었고 부사령관 13도 창의군이죠. 정미의병 때 13도 창의군이 조직됐고 이들이 모여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려고 했다. 그리고 계획을 옮겼지만 동대문 밖에서 퇴각하고 말았고 결국 일본군들이 대대적 토벌이었던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정미의병은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대한 여러분 스토리를 알고 계셔야겠고요. 요게 이제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산에 발발했던 게 정미의병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정답 5번으로 가주시면 좋겠고요. 조선혁명선언,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지침이 되었던 조선혁명선언, 이만손이 주도했던 영남만인소, 요건 여러분들 이제 미국과의 조약 체결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조선책략 유포에 대해서 반대했던 움직임이었고, 어렵다 여러분, 이거 어려웠어. 솔직히 우리가 이런 것까지 몰라도 됩니다. 상덕태상해라는 게 당시 우리나라가 국권이 일본에게 넘어가고 나서 박상진이 대구 지역에서 대한광복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 대한광복회가 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마이크가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일본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했던 건 바로 임병찬이죠. 임병찬이라는 인물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임병찬은 우리 독립의금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는 1910년대 국내에서 조직됐던 비밀 결사의 대표적인 단체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겠죠. 아시겠죠? 정답은 5번. 34번 갈게요. 이 문제가 여러분 사료로 보면은 우리 키워드 또 찾는 거죠. 러시아 공사관, 그 다음에 환궁해라.
당시 고종이 아관파천 했을 때 어떤 유생이 올린 글인 것 같은데요. 그쵸? 왕이시여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왕이 돌아오죠. 고종이 돌아온단 말이야. 돌아와서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대한제국으로 바꾸죠. 그쵸? 그리고 광무개혁을 실시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황제권을 명시하는 문서를 반포하게 되었으니 그걸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이른바 대한제국의 헌법 아니었습니까? 정답 3번이 되겠죠. 영선사, 궁극기무처, 제너럴 셔먼 사건, 조청 상민수림국장전 전부 다 앞에 있었던 얘기죠. 영선사 개화정책 때 청나라에 파견했던 사절단, 궁극기무처는 여러분들 1차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입법기구가 되겠고요. 제너럴 셔먼 사건은 미국과의 신미영요의 어떤 배경이 됐던 사건, 조청 상민 수립 무역장정은 우리가 앞서 봤던 이몽군란의 결과, 청과 체결했던 내용 조약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 3번. 자, 그 다음 35번 문제. 자,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한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여러분 연도를 모르더라도 일단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게 희전 상인들이 상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었습니다. 그쵸? 이게 1897년 얘기. 연도는 써드릴게요. 황무지 개간권 저지, 이거 보안회가 1904년이 되겠고요. 러일전쟁 시기 때 일본이 황무지를 불법적으로 개간 약탈하려고 하자, 자, 상인들과 관리들이 모여서 보안회라는 걸 조직합니다. 그래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시켰다. 보황 그랬지. 보황? 보겸 황제? 보황? 미안합니다. 자, 대구에서 서상돈, 그 다음에 김광재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신민의 양기탁이 후원했던 이 국채보상운동 1907년 이렇게 있었던 사건이니까 가, 나, 다, 딱 순서가 이렇게 돼. 가, 나, 다 딱 되네. 가나다. 라는 없습니다. 맙소사. 미안해요. 네. 자, 그 다음에 36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자, 여러분들, 주요 간분 이상제와 정교, 우리 월남 이상제 선생님 나왔는데,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 러시아 요구가 뭐다? 부산 앞바다에 있는 절용도라는 섬을요, 석탄고로서 사용하려고 한다. 이른바 절용도 조차. 절용도 조차. 조차는 말은 빌리겠다는 소리죠. 렌트한다는 소리야, 그치? 무슨 렌트카도 아니고 말이야. 이 절용도에 석탄, 당시 배들이 있잖아. 이제 석탄을 연료로 삼았기 때문에 이 절용도에서 석탄을 조차할 수 있는, 석탄의 말 빼세요. 절용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려고 했던 바로 독립협회. 독립협회 하면 항상 시험에 답으로 나오는 게 뭐다? 만민공동회, 그리고 관민공동회 이후 헌의육조 수행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 중추원 관제를 선포하여 의회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 이게 답이 되겠죠. 정우의 선언은 여러분들 신간회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만세보는 여러분 동학 농민운동 이후 동학이 천도교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고 천도교의 기관지 신문이 바로 만세보입니다. 어린이날 천도교와 관련된 방정환, 태극소관 자기회사 신민회와 관련된 키워드죠. 정답은 3번으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자, 37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선지를 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은 여러분들 한성 순보라 그래가지고 방문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니죠. 기기창 근대 무기 제조 시설이야.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던 것은 원구단, 환구단이라고 하는 거죠. 덕수궁에 있었던. 그래서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백동화가 주재되었다. 이게 전한국이죠. 전한국. 화폐 제조했던 전한국. 없어. 그 다음 을사늑약은 덕수궁 중명전에서 체결됐던 비운의 조약이었습니다. 맞아요. 원각사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이었는데 나온 게 아니라 일본에서 상영될 만큼 인기 있었던 영화고, 단성사라고 하는 영화관에서 상영이 되었고, 이 원각사에서 상영됐던 건 그 열렸던 공연은 이제 그 은세계라던가 신극이라고 하죠. 새로운 형태의 연극 이런 것들이 상영됐던 것이죠. 연극이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고, 영화가 상영돼, 이거 영화였단 말이지. 우리 지금 뭐 범죄도시처럼 영화, 이 영화가 상영됐던 건 단성사라는 곳입니다. 아, 정말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그러니까 울산늑약 덕수궁 중명조 맞는데 왜 이러지? 했는데 미안해, 4번 맞았어요. 4번 맞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판결문. 이 문제 쉽죠, 여러분들? 다 태90대에 처한다. 와, 이거 완전히 진짜 엄청난 형벌이. 태형령이죠. 바로 태형령. 태형령이란 말은 여러분들 근데 벗기고 때리는 거야. 특히
구한국의 국권을 회복한다라는 이유로 1910년대 이렇게 피고인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독립운동했던 분인 것 같아. 막 때린 거야. 매질한 거지. 바로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때 있었던 가혹한 모습이죠. 헌병경찰 통치 시기 때 있었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원수부 대한제국 광무격 때 있었던 거예요. 신간의 1927년이죠. 치안유지법 1923년 이야기죠.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양척시 주식회사 설립했다. 이것도 1920년대 이야기죠. 1910년대 이야기죠. 근데 동양척시 주식회사는 1908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토지조사업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년대 이후니까. 그쵸? 동양척시 주식회사 1908년에 만들어졌고. 자, 정답은 헌병경찰 통치, 이른바 무단 통치 시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그렇죠. 4번으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아이고야, 또 좋은 문제 나왔습니다. 자, 삼국시대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했을 때 고국 소수리망 때 태학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학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사학이라고 하면 사립학교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고려 때 구제학당이 있었습니다. 구제학당. 고려시대 와가지고 대표로 지금 사립학교 구제학당 최충의 문헌공도가 대표적인 학교였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교육기관 성균관 향교 고등교육기관이고 중등교육기관입니까? 둘 다 국가가 만들었는데, 자, 명륜당과 대성전 같은 어떤 그 제사 지내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었죠. 동문학과 유경공원 나왔었는데요. 자, 리을입니까? 리을. 개화정책 이후에 자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학교, 그렇죠. 동문학과 유경공원을 통해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등 이런 근대적인 노력을 보였던 학교들 맞습니다. 자, 답은 5번이 적절하지 않은데요. 교육 입국 조사라고 한다면 고종이 2차 가보기역 때 교육 입국 조사를 반포하여 근대적 교육 제도를 확립하겠다라고 하는 문서를 반포했죠. 그때 국가 차원에서 만든 게 한성 학교들이야. 한성 사범학교, 한성 외국어학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배제학당, 이화학당은 외국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없죠. 정답은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자, 다음 법령이 반포된 이유 사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가 40번 문제가 솔직히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였어. 올해 65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대놓고 말할게요. 이런 거 틀려도 됩니다. 괜찮아요. 알았죠? 어떻게 우리가 연도를 알아야 꼭 역사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물론 역사 공부할 때, 역사 학습할 때 중요한 연도들은 있습니다만 일단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보통 교육이 4년에서 6년으로 연한되었다는 건 2차 조선교육령이거든요. 2차 조선교육령은요. 22년이야 이게. 자, 근데 여기 20년대에 있었던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서당 규칙은 10년대니까 일단 아니고요. 자, 28 독립선언은 3.1운동의 배경이 됐던 거니까 아니고요. 19년이 있었던 일이죠. 이게 다 20년대 일이란 말이지. 조선의 연구회가 21년이고 조선여자교육회가 22년이야. 오케이? 그 이유라 그랬으니까 23년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와,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그래도 아무튼 갑시다, 여러분들. 답 5번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독립공채 나왔습니다. 독립공채라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군자복이라든가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일종의 채권이죠, 채권. 임시정부에 대한 활동이죠. 뭐 이 정부니까 임시정부지, 그냥. 그쵸? 이 정부는 뭐 임시정부지, 임시정부. 자,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요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4번. 중광단은 대종교와 관련된 북만주에 있었던 단체고요. 서전서숙 역시 북만주에 있었던 독립운동을 위한 단체였고, 신흥강습소 역시 여기 남만주에 있었던 삼원부에 있었던 단체죠. 자, 브나하로드 운동 여러분들 1930년대 있었던 동아일보가 주도했던 농촌 계몽운동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고요. 42번. 사할린에서 탄광으로 강제 동원되었다. 강제 징용 이야기고 중일전쟁 나왔습니다. 1937년 이후니까 여러분 국가총동원법이 발령되고 이른바 본격적인 수탈이 극에 달했던 민족 말살 통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병참 기지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자, 정답은 국가총동원법. 아까 이야기했네요. 맞죠? 이게 중일전쟁 이후 바로 발동됐던 법이죠. 원산 청파업 29년이고요. 미스합정 25년입니다. 조선 형평운동 23년,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 이야기니까 답이 안 되죠. 정답은 4번. 43번 나왔습니다.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다. 너무나 많이 나왔죠. 조선 의용대. 그렇죠. 이 조선 의용대의 일부가 화북지방으로 넘어가서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이 되게 됐지만 또 일부가 충칭의 임정에 합류해가지고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다라는 내용. 맨날 나오는 답이죠. 여러분 이 문제 맨날 나오는 답입니다. 정말 알았죠? 우리 조선 의용대와 조선 의용군, 특히 이제 조선 의용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국 광복군. 요건 여러분들 이 군대들을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유시참변 여러분들 그 대한 독립군단 이후에 이제 모습이고 20년대 우리나라 그 국외 무장투쟁이죠. 쌍성모 한중연합작전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 이야기 하는 거고요. 한인 소년병 학교 요건 여러분들 박용만이 미국에서 조직한 군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군대 교전했던 건 바로 북로군정서죠. 김자진이 이끌었던 북로군정서. 자 44번 최연배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은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어 연구했던 국어학자이신 분이시죠. 그쵸? 바로 우리말 큰 사전을 펼치려고 했던 편찬하였던 조선학회 사건으로 투옥됐던 분이죠. 파리 강화의 김규식이죠. 복벽주의 독립의금부는 임병찬, 아까 나왔던 사람, 국권반환 요구서를 제출했던, 그 다음에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 박은식 선생님이고요. 백오인 사건에서 재판을 받았다.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계시겠죠. 자, 정답은 1번. 자, 45번 첫 번째 총선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른바 1948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라고 할 수 있는 50총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여러분들 재헌국회가 탄생되면서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참고로 198개 선거구 중에서 200개 선거구 중에서 2개 선거구는 그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죠. 제주 4.3 사건 때문에 그랬고요. 재헌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와있죠. 재헌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 맞고요. 딕을 열이 되겠죠. 장면 정부는 한참 이후에 들어가는 거고 좌합작 이혼은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전혀 답이 안 되죠. 정답은 5번. 자, 46인데요. 우리 곧 있으면 이날이네요. 맞죠? 1950년 6.25입니다. 6.25 그쵸? 6.25 문제입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 불리해졌다. 전세가 역전됐고. 자, 6.25 전쟁 때 있었던 거 고르래요. 전쟁 근데 중이래. 중. 그쵸? 6.25 전쟁 1950년 6.25에 발발해가지고 언제까지?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약 이 전쟁에 바로 6.25죠. 자, 부산의 임시 수도로 정해졌다는 거 당연히 맞죠. 에치스 라인 50년 1월 달이니까 앞에 이야기고 한미 상호방위죠. 전쟁 끝나고입니다. 푸에블로 납포 사건은 이거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있었던 그 북한군의 어떤 소행이었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이른바 국보위라고 하는 건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집권을 위한 초권력기구였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로 나왔어요. 6.25 기념으로. 자, 47번 문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나왔으니까 박정희 정부라는 거. 근데 1차라고 나왔으니까 빼박 박정희 정부 초기네요. 그쵸? 그리고 박정희 정부 초기고, 박정희 정부 이 경제 5개년 계획이 63년부터 바로 행해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한일협정 앞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적으로 매듭진 와 잠깐만요. 와 이게 성공적 매듭을 쳤으니까 이유네. 이유야 이유. 와 선생님도 들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2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2번으로 아시겠죠 여러분들? 2번으로 가셔야 됐었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정답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47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다음 48번. 자, 요거 부천 성고문 사건은 전두환 정부 막판에 있었던 추악한 사건이었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던가. 전두환 정부 아니까 전두환 정부. 전두환과 관련된 내용 고르면 되지. 야당 총재 김영삼 제명은 박정희 때 이야기고요. 5년 단임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요건 이제 개헌이 이루어졌던 건 6월 민주항쟁의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두환이니까 이게 맞겠네요. 국가재건 최고에는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만든 권력기구였고 평화통일을 이뤘다 진보당 사건, 여기 이승만 때 있었던 사건, 긴급조치 철폐라든가 3.1 민주 구구선은 유신에 저항했었던 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모습이고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49번 문제 나왔는데요. 자, 지역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전라 감영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고 경기전이 나와 있고요. 요거 특히 키워드입니다. 전주야, 전주. 비빔밥으로 유명한 동네. 특히 경기전에 태조 이성계의 그 영정이 걸려있죠. 초상화가 걸려있고요. 여기 있네요. 후백지의 왕성으로 알려진, 그리고 후백지의 수도가 완산주, 전주였지. 맞아. 성황사라는 절 있고. 여기 전주 가면 왜 풍남문 본 적 있어요? 한옥마을 때 여러분들 많이 가봤을 텐데. 그쵸? 전주네요. 갑자기 초코파이랑 비빔밥이 먹고 싶네요. 자, 49번. 자, 전주 나왔는데, 전주 하면 여러분들, 동학무명과 전주화약, 다 3번 끝났습니다. 유영원이 반기수록을 처술했던 거, 전라북도 부안. 견훤이 아들 신검에게 강제 유폐됐던 거는 전라북도, 금산사라는 절. 그쵸? 전북 김제의 금산사라는 절. 김효서가 조광조가 유배됐던 건 전라남도 화순, 능주에 유배를 됐죠. 임병찬이 의병을 일으킨 곳은 정읍. 전라북도 정읍. 전라도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자, 정답은 3번 전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두두두두두두 50번. 자, 도쿄에서 오부치 일본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이 만났다. 김대중 대통령이 딱 보이시죠? 이게 2000년대 바로 김대중 정부 때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남북조절위원회 나왔는데요. 여러분, 남북조절위원회는 그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박정희 때 6.15 남북공동, 이게 답이 되겠죠. 한반도 비핵화선언 노태우,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했던 거 문재인 정부잖아. 그 다음에 남북 이산가족 교양, 최초로 이산가족 교양 방문을 성사했던 건 전두환 때고. 답은 쉽게 나오네요. 2번 통일 문제 항상 마지막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데요. 김대중 정부 때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이때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합의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자, 선생님이 아까 그 덕수궁 중명전에서 을사늑약의 책을 든 걸 확실하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원각사라는 절 때문에 선생님이 순간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들 나온귀의 아리랑은 단성사라는 그 극장에서 영화기 때문에 필름 영화였습니다. 상영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했고요. 자, 선생님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